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파이썬을 빠르게 제대로 익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타이틀이긴 한데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제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파이썬. 근데 파이썬을 어떻게 빠르고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기술, 언어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기술과 그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다양한 프로젝트랑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 언어를 빠르게 배우는 방법, 그리고 빠르게 배워가지고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이 이 파이썬의 철학을 먼저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철학을 얘기하면 사실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툴이나 기구가 만들어질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걸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나면 그 툴이나 그 기구, 그런 장치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장치나 기계들의 한계점도 같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때 좀 더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철학이 무엇인지, 어떤 컨셉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거죠. 적절하게. 파이썬의 철학에 대해서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파이썬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리된 것들 많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PEP 20번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익숙하더라도 이 내용이 좀 바로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다 싶으면은 구글에서 다 검색해 보시고 국문으로도 다른 분들이 어떤 이거를 번역해 놓고 또 의역해 놓고 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직접 파이썬이 왜 만들어졌고 파이썬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게 beautiful is better than ugly, explicit is better than implicit. 벌써 이제 파이썬이 얼마나 가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바로 드러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면 파이썬 책 같은 걸 먼저 사더라고요. 파이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C 언어나 자바도 그렇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근데 그때 보통은 제가 보니까 책을 먼저 사시더라고요. 뭐 C++ 첫걸음, 파이썬 시작하기.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책들이 막 열거식으로 돼 있어요. 뭐 처음에 대부분 다 자료형이 무엇이고 뭐 포문, 제어문, 반복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말 그대로 그 문법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왜냐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쭉 보고 머리에 다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게 요 자습서입니다. 파이썬 자습서라고 있어요.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습서입니다. 이 파이썬 자습서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국문으로도 돼 있고 되게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이썬만 공부하실 거라면 파이썬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책을 먼저 사지 마시고요. 이 파이썬 자습서 이걸 읽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파이썬 강의, 강좌 이런 글들 많잖아요. 파이썬 시작하기, 파이썬 강좌 이런 글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이 파이썬 자습서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썬 백제, 뭐 파이썬 시작하기 뭐 이런 거 보면은
파이썬의 어떤 기본 문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문법들을 다 배우고 있는데 그 문법을 그렇게 다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뭐 제 기준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했을 때 문법을 다 배우고 다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문법을 배웠던 걸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 파이썬 자습서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보면 입맛 돋구기부터 해서 인터프리터, 파이썬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이 돼 있고, 간단한 소개하고, 파이썬을 계산기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문자열이나 뭐 숫자 이런 것,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첫걸음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문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주요 문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도 깊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모듈, 패키지, 입력과 출력, 에러와 예외, 클래스,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다 배우거든요. 마지막에 라이브러리까지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둘러보고 가상환경까지, 진짜 여기까지 다 둘러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알아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만 보고 바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언어를 이제 학습을 했고 이미 많이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긴 하지만,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게, 그분들이 만약에 다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외에 있는 내용들은 사용할 일이 빈도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막히는구나, 그러니까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파이썬을 정말 제대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법을 먼저 핵심적으로 배우고 나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자료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블로그 글에 많이 의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닌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쉽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외부 라이브러리,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자료의 출처,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의 출처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블로그의 그 포스트 글이 얼마나 검증되어 있는지 확인될 수 없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파이썬에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자습서 말고도 파이썬에 가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에 가보면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공문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파이썬 how to부터 해가지고 좀 더 깊은 내용들도 다 있어요. 뭐 내장 모듈들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레퍼런스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쓰고 나서 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좀 더 깊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때 가능하면 저는 여기 파이썬 공식 자료를 사용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내용이 검증되어 있고 그리고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어요. 근데 블로그에 있는 글은, 저도 블로그를 쓰지만 블로그의 글은 그 순간 작성하지만 그 뒤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바로 바로잡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작성한 분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나 외부 라이브러리, 그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닌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도 그 라이브러리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데, 오픈소스를 활용하라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앞에 거 3개를 파이썬 철학을 먼저 이해하고 핵심 문법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한 다음에 공식 자료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은 웬만한 책으로도 채우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부족한 부분은 그 문법을 배우고 나서 그 문법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픈소스는 뭐 GitHub가 최고죠. GitHub 보시면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먼저 1, 2, 3번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아무런 목적 없이 파이썬을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파이썬을 배운다는 거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 어떤 코드를 작성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근데 만들다 보면은 그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 잘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거랑 유사한 오픈소스를 찾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 아니면은 뭐 메인 모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테스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사실 궁금한 부분 많고 질문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문법에도 나와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이제 뭐 많은 오픈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서 뭐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좋죠. 쭉 둘러봐도 좋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SQL을 썼어요.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면 이렇게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공식 사이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사이트에 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눌러서 보시는 거예요. 아,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쓰면 된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SQLite 3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드는 나와 있죠. 코드 스nippet이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 알 수는 있지만 이 코드를 어떻게 프로젝트에 넣었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지만 이 커넥트 그러면은 요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커넥트 해가지고 커넥션을 가져왔어요. 그럼 얘를 보면 스태틱으로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오픈소스들을 쭉 받아가지고 오픈소스들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그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은 오픈소스들에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앤서블의 해킹 모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도 쭉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드에 대해서 배우고, 포에 대해서 배우고, if에 대해서 배우고, 컨티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문법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그리고 이런 닥스트림 같은 것도 그걸 배웠지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법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학습할 때. 그래서 오픈소스를 보고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코드를 보는 거예요. 코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이제 뭐 선배나 다른 잘하는 분들 코드를 보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픈소스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드의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프로젝트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배우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뭐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심지어는 패키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배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CI/CD 같은 거, 요즘에 오픈소스 같은 거는 CI/CD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무료로도 막 제공해 주는데 CI/CD 같은 거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최신 기술도 배우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기술을 어떤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높여놓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파이썬 그 기초 책을 봐가지고 파이썬 조금 할 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요즘 최신 파이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하는 그런 수준의 프로그래밍 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파이썬을 빠르게 제대로 익히는 방법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개인적인 썰을 풀어봤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제 이야기니까 이걸 보시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뭐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